저는 지금도 제 인생을 변두리 위에 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정상적인 사회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고, 제가 하는 일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에겐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제 삶은 제가 원하는 삶까지도 딱 한 걸음, 동시에 지옥까지도 딱 한 걸음 남겨둔 상태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 웬만한 충격이나 어려움에는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놀랄 일에도 놀라지 않고 아플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4일, 저는 잭이라는 청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길림성에서 온 초보 손님 잭을 맞이하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은 전부 휴가 중이었고 사무실에는 저와 직원 말이 둘뿐이었죠. 잭은 그날 밤 마카오로 건너가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에게 부두로 가서 배표를 사고 비자 절차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마리가 잭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전형적인 북방 사내였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했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잭은 이미 휴대폰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문제는 배표였습니다. 5시 반, 배표를 이미 사버려서 회사로 돌아올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자 서류를 저에게 보내 프린트해달라고 했고 본인은 부두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되던 프린터가 하필 그날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과 바로 연결되던 프린터가 아무리 해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서도 20분 넘게 씨름했지만 출력이 되지 않았죠. 결국 저는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배표를 6시 반으로 바꾸라고 해. 잭은 마카오가 처음이라 서두를 것 없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잭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수십만 위안을 날려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는 2년 넘게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남은 빚은 30만 위안 정도였고 지금은 자동차 매장에서 부총경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마이가 돌아왔고 저는 그에게 맞은편 호텔에 가서 프린터를 빌려 비자를 출력해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저는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표 7시 반으로 바꿔 그냥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가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꼬이고 꼬인 1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잭은 결국 7시 반 배를 타고 마카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고작 3,000 홍콩달러. 하지만 그는 그 돈으로 말 그대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잭은 저에게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운이 따른다는 미신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1만 홍콩달러만 환전해 종잣돈으로 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음만 먹으면 고객 공금 수십만 위안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도박에 대한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와 마리는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강소성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손 사장을 만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잭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휴대폰 신호가 좋지 않아 함께 있던 친구 빙이 마카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던 작은 행동이었지만 나중에는 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잭이 빙이 번호를 저장하게 되었으니까요. 잭은 우리를 만나고 싶다며 MGM 카지노 앞 바닷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운 잭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영 지금 1,000만 위안 이상 중국으로 송금하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저는 이 친구 돈 좀 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보낼 건데 지금 바로 처리해 줄게. 저는 그가 10만, 20만 위안 정도 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잭이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140만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잭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140만 홍콩달러를 땄다고. 단돈 3,000달러로 시작해서 실리스버 카지노에서 하루 밤낮을 버티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 판에 35만 달러를 태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잭에게 한 가지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펜을 꺼내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잭, 내일 아침 첫 배로 무조건 떠나라.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30만 위안은 빚을 갚고 40만 위안은 집을 사고 20만 위안은 부모님께 드리고 남은 20만 위안은 사업 미천으로 쓰라고. 넌 이제 30살이다. 이 돈이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잭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140만 달러를 딴 도박꾼에게 20만 달러는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게임 칩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잭의 인생은 마카오라는 도시가 가진 가장 잔혹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처음 크게 이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없어서 하회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디인가에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필리핀 여행 준비하고 계시다면 필리핀 에이전시 김 실장 찾아주세요. 공항 픽업부터 호텔 예약 안전 여러모로 12년 경력을 바탕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프로필 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